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할 거고요. 다음 시간 연이어서 충격량까지 동시에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값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크기 방향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그럼 뭐다? 벡터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운동량의 크기는 우리가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하는 게 바로 운동량의 크기가 되는데 운동량은 우리가 P라고 쓰고 화살표 표시할게요.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은 우리가 벡터 값이 아니니까 놔두고 속도에도 V에도 화살표 표시를 해서 벡터라는 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내가 화살표 표시한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오른쪽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매번 질량하고 속도 이런 것들의 기본 단위를 알고 있어서 나머지 뭐 운동량이라든지 충격량이라든지 하는 단위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 방향과 같대? 속도 방향과 같대. 아, 그러면 속도 방향이 뭐였더라? 속도 방향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죠? 그죠? 앞에서부터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속방은 운방, 가방은 알방.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알짜임의 방향. 그래서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고 결국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데 뭐 별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P가 운동량이고 V가 속도잖아요. 그럼 운동량의 방향이랑 속도 방향이랑 둘 다 벡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고 운동 방향과 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은요, 변화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어떻게 한 거? 뺀 값.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델타 값이에요. 그죠? 이 델타 값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뺐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운동량 변화량도 뭐다? 벡터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속도 방향과 연관이 있으니까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도 방향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운동량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 그 다음에 운동량이 반대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봤거든요. 세 가지 경우 봤는데 그냥 숫자 집어넣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2kg이라고 할까요? 원래 질량이 2kg인 물체가 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였다가 2m per sec였다가 자 질량이 2kg은 그대로 똑같은데 속도가 증가했어. 4m per sec로. 왼쪽에 있는 거 조금 떨어뜨려 놓을게. 이게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처음 속력이 2m per sec, 나중 속력도 4m per sec로 속력이 어떻게 된 상태야? 증가한 상태지, 그지? 속력이 지금 빨라졌어, 그지? 속력이 훨씬 더 이렇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속력이 훨씬 더 커요.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을 P1이라고 할게요. 나중 운동량은 P2라고 할게요. 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 델타 P라고 하는 값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죠? 나중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데 값이 여기서 여러분 부호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 둘 다 오른쪽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방향인 거죠. 그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 방향인데 이거 마이너스야. P2에서 P1 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값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봐요. 플러스 어디에서? 4, 2, 8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질량이고 이게 속도잖아요. 그죠?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게 운동량이니까. 그지? 그래서 플러스 8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플러스 2, 4를 빼줘야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 기호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 기호를. 얘도 플러스 방향, 얘도 플러스 방향.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건데 이게 P2, 이게 P1. 그럼 P2가 P1보다 크니까 결국에는 무슨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는데 뭐예요? 플러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방향이 있었는데 이게 운동량 변화량 방향 아닙니까? 맞죠?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 그게 어디야? 오른쪽이요. 플러스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뭐였지? 요거지. 처음 운동량 방향도 어때요? 같이 플러스죠? 아, 그럼 무슨 방향이구나. 같은 방향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별 내용이 아닌데 숫자로 안 써있고 막 식이 많으니까 많은 것 같지만 별 내용이 아닙니다. 자, 똑같이 질량이 2kg 물체인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자, 4m/s였다가 얘 플러스라고 그랬지? 속도가 줄었어. 똑같이 2kg인데 이번에는 속도가 줄어서 3m/s라고 하자. 얘도 똑같이 오른쪽 방향은 맞아. 그지? 자, 그럼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자. 오른쪽에 글씨 써 있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다 쓸게. 델타 P는 P2에서 P1을 빼줘야 돼. 여기가 P1, 여기가 P2가 되겠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니까 나중 운동량 얼마인가요? 2, 3은 6, 플러스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4, 2, 8, 플러스 8이죠? 그럼 값이 얼마 나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요. 아, 마이너스 나오네? 원래 운동하던 처음 운동량의 방향은 뭐였는데? 플러스였잖아, 그지?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은 어디야?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은 얘랑 부호가 어때? 반대지, 그지? 아, 얘네들 반대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별 내용 아니죠? 세 번째, 운동량의 방향이 반대일 때. 자, 그럼 운동량의 방향이 때는,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질량이 똑같이 2kg이고요. 얘는 속도를 뭐 2m/s 잡을까요? 계속 기억하세요. 이게 플러스 오른쪽이에요. 자, 얘는 3kg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있긴 있는데 얘는 얘보다 좀 크다, 그치? 크니까 한 4m/s 깔까? 음. 그럼 얘는 무슨 방향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야. 아, 그러면은 운동량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운동량 방향이 반대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게 처음의 운동량이고 이게 무슨 운동량이야? 나중 운동량이잖아.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또 계산해. 식은 뭐 똑같아.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야. P2에서 P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마이너스 12. 단위 생략할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처음에 운동량을 뺄 건데 처음에는 얼마예요? 2, 2, 4 플러스 4네요. 그렇구나. 그럼 전체 값이 얼마가 나와? 엄청 커졌다. 그지?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16이 나왔죠. 그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런데 처음 운동량은 뭐예요? 아, 플러스네. 그럼 여기도 뭐예요? 반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속력만 배우고 속력만 기억을 하고 방향을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들 벡터 값을 인지를 못하니까 계속 방향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통합과학에서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자, 그럼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없다라는 뜻이야. 외력이 없다라는 뜻이야. 외력이 없으면 충돌 전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한데 여기서 봐봐. 충돌 전후라고 그랬지? 근데 충돌뿐만이 아니라 분열이 되었든 분열 후에 이것들이 먼저 충돌을 하고 나서 다시 합체가 돼서 돌아갔던 상관이 없어. 분열이 됐든 충돌이 됐든 합체가 됐든 다 상관없이 운동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럼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식을 쓰게 되면 수학 기호를 빌려와서 충돌하기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모든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고 표시를 할 거야. 요렇게 외울 거야. 요거를 그냥 길게 풀었으면 밑에처럼 식이 나와. 외우는 거는 아니야. 이 식을 외우지는 않을 거야. 나는 뭐 밑줄은 쳐놨는데 뭐 큰 의미가 없어. 봐봐. 왜 그런지. 자, 충돌 전에 A의 질량하고 속도 곱한 게 A의 운동량이지. 그럼 이걸 굳이 말로 쓰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 P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충돌 전에 또 MB, VB, B의 질량하고 속도의 곱. 아, 이거는 그러면 뭐야? 충돌 전에 B의 운동량. 그지? 충돌하기 전이야, 둘 다.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을 각각 써봤어. 예,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 충돌하고 꽈당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됐어? 새로운 속도를 갖게 되지? 하지만 질량은 안 변했네. 그치? 그래서 A의 질량은 MA, 그 다음에 A의 속도는 VA 프라임,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질량은 MB로 똑같은데 VB 프라임으로 속도가 바뀌었어. 쉽게 얘기하면 뒤에 있는 애가 빨라서 앞에 있는 애를 박은 거야.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는 속도가 느려지고 앞에 있는 애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관계잖아.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는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PA 프라임, 그 다음에 충돌 후에 B의 운동량, 요 PB 프라임이 서로 어떻다고? 더한 게 같다고. 여기는 충돌하기 전인 거고, 여기는 충돌하고 난 후에 운동량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쓴 게 뭐라고? 여기 위에 있는 식이라고. 위에 있는 식을 외우도록 할게. 요 식은 슬프지만 외우도록 할게. 별식이 아니니까. 그지?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그럼 이거 예외 있겠어? 아니, 절대 없어. 예외는 없어. 자, 예외는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충돌 과정에서 물체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와, 우리가 앞에서 했다. 그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A, B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A가 B를 치는데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 B한테 있지. B가 A를 치는데 그 다음에 작용점이 어디한테 있어? A한테 있겠지. 그래서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은 힘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을 만약에 플러스라고 했다면 왼쪽으로 작용한 힘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 다 힘의 크기는 같지만 힘은 안 같아요. 왜요? 부호가 다르기 때문이죠. 힘도 무슨 값이니까? 벡터 값이니까. 그래서 이런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같은 크기의 힘을 어떻게 받아요? 반대 방향으로 받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받으니까 지금 보세요. 왼쪽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플러스로 정의를 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고 가속도 법칙을 썼네요. F는 ma라고. 그죠?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을 써서 뭐 델타 T분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뭐 외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냥 결과 나왔잖아요. 우린 결과만 받아들이면 되지 중간에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예요. 운동량은 P라고 쓰고 시간은 T라고 쓰게 되면 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오는데 시간은 T, 단위는 세컨드 되겠고 운동량은 P라고 하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를 봤는데 자 시간은 지금 X축에 돼 있고 Y축에는 P가 보이는데 선생님이 이게 이렇게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느냐 MV로 보여요. P는 MV라며 그지? 여기도 운동량이 제로인데 이게 MV인데 여러분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을 테니까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온 거지. 왜? 위아래. 질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질량은 어떻다고 봐야 되더라? 같다라고 봐야지. 질량은 같은데 누가 커진 걸까요? 속도가 커진 거죠. 그럼 나는 이 그래프가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PT 그래프로 보이겠지만 나는 얘가 요렇게 그래프가 보여. X축에 해당하는 건 시간이 맞는데 Y축에 해당하는 게 V가 맨 처음에는 뭐였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운동량이 0이잖아. 이게 0 되려면 V값이 속력이 0이었었어야지. 0에서부터 속도 V로 어떻게 되는 거?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좀 낫겠죠? 그래서 시간이 T, 그 다음에 속도는 마지막에 뭐? V. 뭐 이렇게 보이면 이거 무슨 운동이지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면 속력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더라? 기울기가 T분의 V 아니야? 이거 뭐지? 가속도구만. 아!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볼까요? 자, 기울기는 T분의 P예요. 아, 그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니까 T분의 P가 되는데 P 대신에 MV 집어넣었거든? 근데 봐라. T분의 V가 뭐야? 결국에는 가속도잖아. 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뭐냐? MA로 바꿨으니까 R자 힘이구나. F값이네. 그렇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줬다. 그래프 기울기가 바로 뭘 뜻한다? 힘을 뜻한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하고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너네가 알고 있는 식을 좀 써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쪽 넘기기 전에 요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를 운동량, 충격량 풀기가 조금 힘든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보도록 하죠. 31페이지 넘길게요. 자, 31페이지 운동량 보존 실험을 할 건데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으로 같은 역학술에 A하고 B를 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A를 밀어서 B에 충돌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충돌 과정을 뭘로 촬영했대요? 동영상 촬영 장치로 촬영을 해서 충돌 전과 AB 속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 충돌 전의 모든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모든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내가 요식 쓰면 어떻다? 편리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형광펜 지저분해서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표시할 건데요. 봅시다. 다시 쓸게. 자, 그럼 봅시다. 충돌 전에 B는 지금 처음에는 다 정지한 상태다. 그지? 정지해놓고 A가 속도 V로 와서 꽝 하고 박았나 봐. 그지? 자, 그래서 A 초기 질량, A 초기 속도 곱했네. A 속도니까 VA라고 그냥 표시를 할게. 그럼 얘는 뭘 구한 거야, 얘들아? PA, 충돌 전 A의 운동량 계산한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속도 나왔네. VBA 프라임. 근데 질량을 안 줬어. 왼쪽에 있으니까, 그지? 질량이 1kg 곱하면 되고, 여기도 질량이 1kg 곱하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떼볼게. 여기다 곱할까? 1kg. 여기도 1kg. 여기도 2kg. 이렇게 MV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얘네 둘이 같을 거야. 근데 안 같네? 왜? B가 움직였거든. 그지? 그래서 B의 질량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안 되겠다. 파란색. 나중이니까 B의 질량에다가 B의 나중 속도를 곱한 것을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랬더니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네.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이 어떻다? 같다. 충돌 전후 어떻다? 같다. 자, 그래서 충돌 전에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모든 물체의 운동량 합과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충돌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지.
그래서 충돌 후 운동량이 감소하거나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을 이렇게 하게 됐고 B는 정지해 있다가 힘을 받아 운동함으로 충돌 후 운동량이 증가한대. 뭔 소린지 모르겠지. 말로 써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여기서 A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볼게. 너무 멀리 써가지고 좀 땡겨놓게.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따로따로 좀 보려고 그래요. 계산을 해볼게요. 자, 델타 PA, 델타 PB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델타 값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나중에서 무슨 값을 빼는 거예요? 처음 값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따라와요. 나 이거는 판서로 안 할 거니까. PA의 처음 값은 분명히 요겁니다. 그죠? 질량이랑 뭐를 곱했어요? 속도를 곱했죠. 그죠? A에. 그 다음에 A의 나중값은 요 파란색이에요. 0이에요. 보이나요? 그죠? 그럼 잘 봐요. A의 처음 운동량이 아니라 나중 운동량은 1 곱하기 0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마이너스 0.5예요. 그죠? 그러면 0.5. 그럼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0.5 나와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B 보도록 할게요. B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0이에요. 없었잖아. B는 아예 없었어. 그런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1 곱하기 0.5. 아, 그러면 나중 운동량 0.5에서 처음 운동량 0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0.5가 나오는데 무슨 차이니? A랑 B랑 부호가 어때요? 반대야. 굳이 내가 오른쪽에 있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에다가 플러스 값을 얹어 보도록 할게. 요렇게. 됐습니까? 방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A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죠. 그죠? A하고 B가 받은 운동량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량은. 왜 같을 수가 없냐면 얘네 둘 사이는 부호가 반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A가 B를 쳤을 때는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B가 A를 쳤을 때는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의 힘의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는, 그지? 자, 운동량의 방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아요. 지금 봐봐. 뭐는 같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동일해. 변화량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죠? 하지만 운동량은 다른 거예요. 왜? 운동량은 뭐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으니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 값이 같으면은 이게 방향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이고 그냥 같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요거를 제일 많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운동량 보존되는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 보존이 되는 적용이 되는 예시. 첫 번째, 충돌 후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거나, 이거 합쳐진 거지, 그지? 합체. 또는 정지해 있던 물체가 분리. 이거 분리가 되는 거는 분열이라고도 표현해. 폭발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예외 없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요거 말고도 아까 충돌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충돌을 하거나 합체가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다 상관없고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충돌 후의 물체 속력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식 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는 충돌 전의 모든 운동량의 합, 얘랑 더한 개. 그 다음에 충돌 후에 같이 한 물체로 갔을 때 질량하고 속도 곱한 거. 그죠? 그래서 충돌 후 모든 운동량의 합과 같다.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충돌 전에 물체의 모든 운동량의 합을 충돌 후에 모든 충돌 전의 모든 물체의 운동량을 충돌 후에 모든 물체의 운동량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 정지했을 때 그냥
충돌 전에 운동량이 얼마야? 0이지 뭘. 그지? 이게 0인데 충돌 후에도 얘랑 더해서 얼마면 돼? 0이면 돼. 왜 이게 같을 수가 있어? 부호가 어떠니까? 반대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 나올 거잖아. 그럼 더하면 어때? 같아야지 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반드시 푸시고요. 뒤쪽으로도 문제 계속 풀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서 운동량만 했으니까 충격량도 바로 진행할게요. 자,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돼요. 보이죠? 자, 34페이지에 이제 충격량 봅시다. 자,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 배울 건데요.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 값이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이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 정도를 나타낸 값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아, 벡터 값이구나. 그래서 이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뭘 곱한다?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는데 힘의 크기는 F로 표시하고 힘이 작용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표시를 하면 자 이때 전체 충격량 크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벡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I 값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가지고 있고 F라고 하는 힘도 플러스 마이너스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 까먹지 마시고 색깔 다른 걸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힘의 크기하고 힘이 작용한 시간에 이렇게 비례한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다 있을게. 힘의 크기 F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 이거의 곱에 비례하는 게 누구? 충격량입니다. 단위를 좀 볼까요? 자, 힘의 크기는 단위가 뉴턴.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 그래서 뉴턴 세크 쓰는데 이 단위가 좀 신기하게 운동량의 단위랑 같아요. 왜 같은지 좀 볼게요. 옆에 써 있는데 여기 보시죠?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하고 뭐의 곱이에요? 가속도의 곱이에요. F는 ma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질량의 단위는 뭐고? 킬로그램이고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자, 이때 충격량 I 값은 어떻게 표시를 한다? 힘하고 뭐의 곱이다? 시간의 곱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델타 T라고.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를 쓸 때 F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아까 여기 있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보이죠? 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그대로 쓸 거야. 이게 힘의 단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크를 곱하게 되면 여기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데 이게 누구 단위랑 똑같아? 운동량 단위요. 운동량 단위가 아까 P가 뭐였지? MV라고 그랬잖아.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계속 갖고 오는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야. 얘 속도, 얘 운동량. 그래서 단위 어떻게 됐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잖아. 그럼 단위 어떤 거야, 지금 얘랑? 같은 거지, 뭘. 같지. 그래서 충격량 단위가 운동량 단위랑 같다고 그래야지 충격량하고 운동량이 같은 게 아니야.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 봅시다. 별 내용 없죠. 식에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왜요? 벡터 가진 값이 I랑 F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당연히 누구 방향이 될까요? 충격량 방향은 힘의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누구 방향? 힘의 방향. 나 근데 힘의 방향 마음에 안 들어. 왜? 나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짜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알짜 힘의 방향이라고 하고 알짜 힘의 방향이라고 하고 알짜 힘의 방향은 뭐야? 우리 F는 뭐라고 그랬어? MA라고 얘기했지. 힘의 정의식에서.
그러면 F값이 벡터, A값이 벡터. 그러면 R자 힘의 방향은 결국 무슨 방향? 가속도 방향. 가방은 R방. 그지? R자 힘의 방향은 가속도 방향.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틀려갖고 오는 일은 버리지 않도록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관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밑에 식처럼 유도 관계를 나타내도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 보려고 그래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그래서 식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요. 뭐 여기를 굳이 식을 써보면 충격량은 I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P죠. 충격량은 아까 F랑 델타 T랑 어떻게 한다? 곱한다 얘기했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될 때 나중 운동량은 MV가 되겠고 처음 운동량은 MV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어. 뭐 간단하면 뭐 델타 M 델타 V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벡터 값. 여기까지 모두 다 벡터 값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인데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한테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줬더니 속도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네. 와, 빨라졌지, 그지? 속도가 빨라졌어. 그래서 같은 플러스 방향. 그래서 F로 계속 얼마 동안 시간을 준 거냐면 T시간 동안 힘을 준 거야. 그러면 그만큼 속도가 증가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쓰냐면 가속도 법칙과 가속도 정의에 관한 식을 쓸 거야. 가속도 법칙과 가속도 정의. 자, 그래서 가속도 정의부터 먼저 쓰자면 우리가 가속도 정의를 어떻게 했더라? 초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은 n분의 f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식은 앞에서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 정의와 가속도 법칙이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무슨 식이 나오는지 볼게요. 가속도 정의는 델타 t분의 나중에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 가속도 법칙은 m분의 f.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십자 방향으로 서로 곱해주면 값이 어떻다? 서로 같겠다. 그죠? 요렇게 곱해주면 값이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럼 값이 같은 거 계산해봐. 왼쪽이 뭐가 돼? F 델타 T. 옆에다 써도 자리 충분하겠다. 그지? 이렇게 되면 F 델타 T. 보여요? 그죠? 오른쪽에는 뭐가 돼요? M V 마이너스 V 제로. 아, 이거 뭐야? M 델타 V네. 이게 그러면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아닌가?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얘는 뭔가요? F 델타 T는 충격량 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요 식이 이 식이에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식을 유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말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이 아니라 변화량이. 델타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델타 값이 있는 애가 충격량과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충격량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죠. 자, 힘하고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X축이 시간, Y축이 힘. 그럼 밑에 있는 넓이는 힘하고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FT를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될까? 충격량이 되는데 기계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줄 수 있을까?
못 주지, 그지? 일정한 힘을 못 줘. 그래서 사실은 충돌하는 물체는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F 값을 보게 되면 그러면 매 순간순간 F 값이 다 다르잖아. 그지? 이렇게 다르잖아. 시간마다 다 다른단 말이야. 그럼 시간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평균값을 내보고 싶거든. 그래서 이 평균값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체 면적이 충격량이잖아. 그지? 그럼 이 충격량 면적을 뭘로 나눠?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F바라고 그래서 무슨 힘을 나타낼 수 있느냐? 평균 힘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럼 평균 힘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어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오른쪽 표시하는 그래프를 봤더니 자, 여기 F, 여기가 시간. 그러면 여기가 F바라고 그래서 평균 힘이 되는데 이 평균 힘이 됐을 때는 자, 가운데 있는 요 넓이에서 여기 위하고 아래 면적이 아마 같을 거야. 그지? 그래서 딱 중간이 되는 지점. 그래서 전체 넓이가 자, 충격량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돼? 평균 힘을 줬을 때, T시간을 줬을 때, 그지? 나머지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 물체 작용하는 힘은 안 일정해. 힘은 일정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지 않는데 이때 물체 작용하는 평균 힘은 충격량, 힘 시간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를 뭘로 나눈 거야? 시간으로 나눈 거야. 요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T분의 I를 계산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팩터 값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충격량 크게 하는 방법은 별거 없고요. 식을 하나 쓸 거예요. 계속 쓰는 식입니다. 충격량은 F 델타 T며 M 델타 V고 델타 P가 된다. 나는 충격량이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럼 I 값이 크게 되는 거니까 힘을 크게 하거나 시간을 크게 하면 되지 뭐. 질량이나 속도 변화량은 우리가 나중 문제야. 힘과 시간을 많이 줘야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변화시킬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긴 빨대에다가 플라스틱 구슬을 넣고 입으로 불었어. 입으로 분 게 힘을 준 거지 뭐. 그러면 구슬이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한다. 속도 변화량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뭐. 자, 그리고 여기서 빨대를 부는 뭐만 바꿨대? 힘의 크기만 바꿨대. 그럼 F 값을 크게 했을 때랑 작게 했을 때랑 달라지겠지, 그지? 두 번째는 빨대의 뭐만 다르게 했대? 빨대의 길이만 다르게 했대. 이거는 내가 빨대로 공을 불 때 나타나는 시간을 바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빨대를 세게 불수록 F값이 커질수록 구슬이 받는 힘의 크기가 당연히 커지니까 구슬이 더 멀리까지 날아간다. 델타 V 값이 크구나. F 값이 커져서 시간은 똑같은데 충격량이 커지게 되니까 M 델타 V에서 델타 V가 커져서 결국에는 운동량 변화량이 커진다라는 의미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대 길이가 길 때 빨대 길이가 길다는데 애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빨대가 이렇게 짧을 때가 있고 길 때가 있는데 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야. 보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빨대 안에다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후 하고 불었어. 그럼 봐라. 위에 있는 시간이 T1, 아래에 있는 시간이 T2라고 하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었을 때 누가 시간이 더 길겠니? 아래쪽 긴 빨대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에 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빨대 길이가 길다라는 건 시간이 긴 거고 선생님 그럼 그때는 힘은 어떤가요? 힘은 일정합니다. 일정한 건 동그라미 해놓게.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충격량이 커져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슬이 더 멀리까지 날아간다. M, 델타 V 값이 커지니까 결국엔 델타 P 값도 커진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물체를 멀리 보내는 방법은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35페이지 봅시다. 자, 35페이지. 그럼 이런 충격량은 어디다 사용하느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크거나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커진다. 와, 계속 별 내용 아니야?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F를 크게 하거나 보이지?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대. T가 크거나 그러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커져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F 값이 크거나 델타 T 값이 크거나 하면 델타 P까지 커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충격량 어디다 이용하느냐? 자, 지금 봐봐요. 테니스 라켓, 야구 방망이, 골프채.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휘둘렀죠. 오케이. 이렇게 휘둘렀고요.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둘러서 갔어요. 그죠?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쓸까? 자, 이 사람 여기서부터 이 경로까지.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만큼까지. 아, 뭘 크게 했구나. 시간을 아주 길게 했구나. 시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격량 자체가 커졌죠? 그래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포신이 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신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신 길이에요. 그럼 이 포신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거지. 시간을 길게 주어서 충격량 자체를 다 크게 하는 겁니다. 얘도 T값이 큰 거. 그러면 뭐 T만 크면 되느냐? 아니, 힘도 좋으면 좋지. 그래서 힘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도 충격량을 크게 하니까 더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충돌과 안전장치. 그럼 이런 충격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충격량이 동일할 때 식을 써. I는 F 델타 T, M 델타 V, 델타 P. 충격량, I 값이 일정하되, 그러면 충돌 시간이 T 값이 엄청나게 커지면 F 값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죠? 이게 고소리예요.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왜냐하면 이 충격력이라고 그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충격력이라고 하거든. 얘를 줄이는 게 목표야.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해서? 길게 해서. 충격량 자체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A하고 B 두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A, B가 질량이 같은 동일한 달걀이야. 동일한 달걀이라는 표시를 항상 봐야 돼. 그래서 질량도 모양도 크기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 충돌 직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A, B 속력이 같다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지 안 같은지 뭐 간단하게 보자. 내가 지금 A가 떨어진 높이가 이쯤 되나 봐.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졌던 높이가 요만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를 측정을 해봤지. 자, 그럼 직선 거리를 측정해 보게 됐을 때 제일 꼭대기에서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가질까? 얘들아, 포텐셜 에너지를 갖겠지? 약간 삐딱한 것 같아서 똑바로 놓게.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세워놨는데 지우자. 안 맞아. 너무 많이 지웠네. 됐어. 자, 그러면 높이가 h였을 때 최고점에서 무슨 에너지 같나요? 질량이 m인 달걀이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럼 이때는 mgh.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에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운동을 하면서 내려올 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게 되면 뭐와 뭐가 같아요? mgh와 2분의 1 mv 제곱이 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죠?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값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같았을 때 우리 충돌 직전의 속력 구해봅시다. 충돌 직전의 속력은 질량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V고 자, 값이 어떻게 돼요? 루트 2G
H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속력이 H에 비례한다고 쓰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에요. 루트 H에 비례해요. V 값이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속력이 떨어지는 높이의 루트 값에 비례합니다. 루트 값.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높이의 루트 값에 비례한다. 중요하니까 네모 쳐놔야지. 그지? V는 루트 H에 비례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공이 떨어지네요. 공이 떨어지는데 질량이 M인 공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질 거라 충돌 직전에 속력이 V고 얘도 V고 충돌 후의 속력은 0일 겁니다. 얘도 0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의 속도 변화량 델타 V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델타 V 값이. 맞아요? 델타 V 값 똑같고 심지어 질량도 똑같고 질량 잘 안 보이네. 파란색으로 쓸까? 질량도 똑같고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뭐가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지. 그래서 충돌 직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어떤 거야? 델타 P A랑 델타 P B는 같은데 왼쪽은 깨졌어. 산산이 부서졌네. 얘는 안 깨졌어. 멀쩡해. 자, 그러면 그걸 그래프로 표시를 해봅시다. 자, 충돌하는 시간이 자, 둘 다 같지가 않았던 건데 왼쪽에 있는 A는 접시에 떨어지면서 충돌하는 시간이 요만큼 됐어. 되게 짧다, 그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B는 충돌하는 시간이 와, 엄청 기네. 이거는 그래프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게 그려졌다. 그지? 시간이 엄청 길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을 볼 건데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서 충격량 자체가 다를까 봤더니 충격량 자체는 여러분들 얘네 둘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SA랑 SB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얘기했잖아. 위에다 쓸까? 얘네들은 이 값이 면적이 뭐라고? 면적이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니까. 이 값이 같은 이유가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 동시에 모두 같기 때문이야. 충격량도 같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충격량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A가 받는 충격량 IA, B가 받는 충격량 IB라고 하면 이 크기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처럼 같아서 면적이 같거든. 그랬을 때 얘네 둘의 힘하고 시간을 곱해서 볼게. 힘하고 그 다음에 이거 B지. 힘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곱을 곱해보자. TA, TB. 자, 그럼 봅시다. 시간이 지금 누가 더 길어? TB가 기네. 여기가 길어. 보이지? TB가 길지? 그럼 곱해서 값이 같으려면 여러분 시간은 B가 기니까 힘은 누가 커야 돼? 아, A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힘은. 힘은 A가 커야 돼. 그런데 지금 옆에 힘이 선생님 여기가 힘인가요? 꼭대기가? 여긴가요? 여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평균임은 좀 다르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A의 평균임은 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위아래 좀 절반 정도로 돼야 되는데. 여기가 A의 평균 힘이라고 한다면 B의 평균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떨까? 작겠네. 요거 왼쪽으로 옮길게요. 됐죠? 자, 그래서 B의 평균임은 뭐 여기 절반쯤 되는 대충. 그럼 누가 더 커? A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B처럼 시간을 길게 늘리면 받는 충격력 자체가 엄청나게 어떻게 돼서 줄어들어서 힘을 덜 받으니까 달걀이 안 깨지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평균 힘을 줄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힘을 줄여서 우리가 안전장치에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충격을 줄이는 장치가 뭐가 있느냐? 충격 줄이는 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충격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양 자체는 못 줄인다라는 거예요. 뭘 크게 해서? 받는 힘을 크게 해서, 아니 미쳤어. 받는 시간을 크게 해서. 자,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인다라는 건 충격력, 즉 정확하게는 평균임이라고 하자. 충격력이긴 하지만 평균 힘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충격량 자체는 변화가 없이 일정할 거거든. 그래서 이런 예시가 뭐가 있느냐? 자동차의 에어백,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 범퍼, 이거 찌그러져야 돼. 안 찌그러지고 튼튼하게 만들면 안에 있는 사람이 다쳐. 그 다음에 안전모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 스펀지가 들어있으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한 거야. 그 다음에 공기 안전 매트,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게 됐을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떨어지는 사람을, 그지? 시간을 어떻게 해서? 길게 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적게 받게 하는 거죠. 평균 힘을 적게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오른쪽에 있네요. 포수가 공 받을 때 손을 뒤로 뺀다든지, 그 다음에 멀리 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거. 권투 선수나 태권도 선수가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모두 다 뭘 길게 하는 것이다.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의 력, 충격의 력, 충격력. 이거 뭐라고? 평균 힘. 평균 힘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격량 자체를 줄이지를 못했죠. 됐나요? 자, 확인 예제까지 다 했고요. 뒤쪽까지 문제 푸시는데 문제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뒤쪽으로 해서 문제 쭉 푸시면 어디까지 숙제냐? 빨리 지나가면 어디야? 역학적 에너지 전까지니까 43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문제 바로 푸세요.